네, 이제 오늘 시장 출발을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체크리스트 3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체크리스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그리고 다을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체크리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AI 반도체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에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또 130조 투자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이제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우리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에서의 GPU로 활용한 시장에서 독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분산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으로는 이제 AI 쪽에서의 시장 자체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글로벌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을 때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AI 강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세분화될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경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시장에서의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는 것보다도 이거에 대한 시장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계속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ARM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우선 AI 시장 쪽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소프트뱅크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실적이나 이런 펀드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의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장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을 좀 커버하겠다. 라는 이런 의지가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어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전방에 AI 반도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우리나라 이 반도체 관련된 이 부품 그리고 이 파운드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한 주가 흐름이 워낙 독보적이었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봤을 때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AI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비스 개념이거든요. 네. 가장 큰 엔비디아나 또 이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 시장 쪽에서 어떻게 선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비전을 좀 제시할 때마다 수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난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테마주가 아니라 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AI 쪽이 가장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시작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도 이 몇 년 후에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AI 쪽이 가장 좀 유망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뷰 보여주셨는데 김용빈 주인님께서는 관련한 이슈 어떻게 바라보세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이번 그 소프트뱅크의 투자 소식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것은 ARM 쪽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ARM이 거의 한 단기간에 가까운 한 3배 가까이 주가를 좀 일으켜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ARM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 국내 주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ARM이 좀 주가가 잘 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요. 특히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ARM이 반도체 팹리스 업체 내에서 대부분의 기 디바이스에 적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특히 이 온디바이스 AI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집중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ARM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투자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특히 뭐 ARM이라든지 사운드하운드, 나노엑스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 ARM 같은 경우는 팹리스지만 나머지 업체들 대부분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국내 시장에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물론 몇몇 개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계속적으로 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AI 투자 가속화에 따른 이 AI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혜받는 부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있고, 특히 국내 증시에는 특히 뭐 ARM이라든지 엔비디아 투자했던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이 국내 증시 내에서는 국내 팹리스 업체라든지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 두 분 다 뭐 시각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주임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는 좀 기존의 팹리스 업체들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개인적인 성격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좀 팹리스 업체들을 많이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그 싶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앞서서 뭐 말씀드렸었지만은 네. 이 ARM의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물론 뭐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ARM이 후발주자로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이 이 팹리스에 대한, 물론 엔비디아도 팹리스 업체긴 합니다만 이 AI CPU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새로운 뭐 AI CPU 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뭐 결국에 호환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성 칩이 필요하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팹리스 업체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규 국내 업체들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주는 뭐 아래 나와 있는 가온칩스나 자람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다 괜찮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웅 차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관련주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사실 관련된 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다 잘 나가죠 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전방 기업들을 1순위로 좀 봐야 되는 게 네.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하부 이 부품이나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면 제조 반도체가 좀 가장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봤을 때도 AI 반도체나 결국은 이제 적층이거든요. MCP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를 적층하는 그런 기술력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 반도체가 항상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던 상태고, 그 제조 반도체 실적의 거의 90%가 지금 해외 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이 고객사와의 이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조 반도체가 몇 년 동안 이런 그 유대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조 반도체를 이 전반 기업 다음으로는 좀 가장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 반도체 파이 자체가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잡느냐 또한 중점 중 하나일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협력이 아닐까 싶어요. 협력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는 샘 올트먼 CEO가 대만 TSMC와 미팅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경영진도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또 어떤 기업 눈여겨볼 수 있을지 김용빈 주임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뉴스 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오픈 AI가 이제 7조 달러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7조 달러 유치를 하겠다라는 데는 특히 AI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뭐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기업들을 방문했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쪽으로 협력을 갈지는 아직 실질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 샘 올트먼이 계속적으로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엔비디아가 너무 꽉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자기네들 자체 생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독점적인 부분을 좀 분산화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AI 칩 설계에 대한 부분이 7조 달러라고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은 한 9천조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큰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 법안에 대해서도 좀 이미 승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미국 정부와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이 최근에 물론 또 이제 오픈 AI 쪽에서 다른 얘기지만은 이 오픈 AI 쪽에서 최근에 텍스트를 이제 동영상으로 좀 바꾸는 그런 AI를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AI에 대한 특히 데이터 수요가 너무나도 더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의 텍스트만 해도 사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모자랐던 부분인데 이런 동영상 쪽으로 가게 되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AI 그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자체 그런 AI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좀 크게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 또 두 번째는 이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에 예전에 합병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결국에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발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 일본 정부 투자를 통해서 또다시 그 낸드 쪽을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기존에는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한 6세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8세대, 9세대를 생산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물론 이번에 8세대, 9세대 낸드가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를 집행하게 된 배경은 특히 이 AI 쪽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화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팹리스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지켜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협력 관련해서도 더 볼 수 있는 기업도 있을까요? 일단은 협력이라는 게 물론 키옥시아 웨스턴 네. 디지털 그쪽에서는 낸드 쪽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낸드 쪽이 사실 가격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적자 부분이나 네. 사실.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AI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벤더 위주들로 아직은 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 관련해서 그럼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AI 쪽은 한쪽만 이 기술력으로만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쪽 사업이고 이제 어떤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이 협력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협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단되는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 수혜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가 TSMC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을 1위로 지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TSMC와 또 이제 SK하이닉스 간의 그런 협력 관계도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간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기업들 간의 협력은 계속 꾸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누구 한쪽 간의 어떤 그 한쪽 간의 이 일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도 좀 지속해서 나올 만한 이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우리 체크리스트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악셀을 밟았었는데 이제 살짝 속도 조절 나서겠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김용빈 주임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1월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차 생산직 인력들의 노조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노조들에 대한 득표수가 주 목적이라고 보이고 있고 일단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대선을 위해서 특히 말씀해 주셨던 네.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배출가스를 이제 그 기준을 이제 계속적으로 정해 왔었는데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을 완화를 통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나왔던 지금 초안의 좀 내용을 보자면은 2032년이 이제 최종 목표, 2035년에는 아예 그 내연 기관차를 아예 없애겠다 그런 부분인데 2032년까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낮추되
결국에 최종 목표인 2032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말고도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나도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일단 당선 확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일단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IRA 폐지 주장인데 예. 이런 부분은 일단은 IRA 폐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IRA를 폐지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의 지지층이 수혜받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IRA 폐지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결국엔 상원 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딱히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2차 전지 관련 내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좀 뭐 테슬라처럼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예.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11월 대선까지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쪽은 아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단기 맞을까요? 반등 쪽으로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차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약진이 또 돋보였는데 테슬라 CEO의 지분 확대, 뭐 이 소식이 훈풍을 불어넣은 것 같거든요. 우리 주임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보실까요? 우선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은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전망이 좋다라고도 지금은 네.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2차 전지와 뭐 관련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폭을 가지는 부분이지 지금 리튬 가격이 뭐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반등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 전기차 쪽에서 판매량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역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충전소나 뭐 아무리 이 전기차에 대한 뭐 가격을 내린다고 했을 때도 지금 소비자들의 이 불편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의 당장 어떤 상승 여력을 판매에 대한 증가 여력을 가져가는 거는 쉽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밑에 뭐 배터리 셀 그리고 이 소재, 뭐 부품,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뭐 저가 매수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펀더멘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성장주의 관점에서 그 전보다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부품주들이나 이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저는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거래량과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하면서 좀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슈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좀 들어가는 게 낫다. 뭐 이렇게. 그죠.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그 전기차에 대한 뭐 비유가 좀 개선이 됐을 때의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뭐 관련주들의 위치가 또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또 매력적인 종목 꼽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 좀 2차 전지라고 한다면은 어떤 앞서서도 좀 AI 쪽 말씀드렸을 때 이 전반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은 또 이제 뭐 현대차나 뭐 기아 이런 전반 기업들을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약간의 지지부진할 때 뭐 내연기관, 뭐 부품주들이나 이 기업들이 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좀 내연기관 부품주들도 좀 전기차 쪽에서의 부품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전기차 쪽에서의 구분하는 거는 좀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내연기관 쪽에서의 그 비중이 아직까지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이쪽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가 진짜
최근에 정말 강하게 올랐잖아요. 현대차, 기아 말씀 주셨고 타이어 관련주도 보자. 예, 타이어 관련주까지 좀 두루두루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용빈 주임님께서는 그럼 지금 이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들, 아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 말씀 주신 만큼 종목 기대됩니다. 어떤 저는 종목일까요? 일단은 배터리 대형 3사를 좀 보고 있는 셀 편인데, 3사. 셀 예. 3사를 좀 보고 있는 편인데, 왜냐하면 특히 이 배터리 2차 전지 내에서도 사실 수급이 상당히 많이 엇갈렸었단 말이죠. 전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는 상황이었고, 사실 셀 3사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낮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바닥을 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특히 먹을 수 있는 룸은 상당히 작지만은 좀 잠깐의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 있었잖아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1등 골라볼 수 있어요? 1등을 고르자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잠깐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진짜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3가지 안에서 추려봤고요.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더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오늘 체크리스트 김용빈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님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